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혼다의 중형 세단 어코드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2023년에 11세대가 출시가 되었고요. 올해로 2년째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일단 혼다 브랜드 자체를 제가 처음 시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모터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투 모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에 지금은 신호 때문에 정차 중이긴 한데 정차했다가 가볼게요.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이게 투 모터 시스템이긴 한데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EV 모드로 가거나 엔진으로 구동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EV 모드로 주행을 하거나 엔진으로 구동을 하거나 똑같은데 여기서 중간 단계 이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모드인데 엔진 구동하는 힘을 모터에 가져다 줘서 결과적으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 힘이 살짝 뭔가 부족해. 그랬을 때 엔진의 동력을 힘을 조금 받아와서, 그러니까 엔진 힘으로 살짝 모터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엔진 구동으로 되고 있거든요. 완전 엔진 구동으로 되었을 때는 일반적인 가솔린 차들처럼 그냥 조용하고 잘 나갑니다. 근데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특히나 그렇긴 한데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 구동이 되잖아요. 진짜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마찬가지로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도 EV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조금 사운드로 느껴지긴 해요. 사운드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제가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거의 다 폰 프로젝션이 무선으로 되는데 마찬가지로 혼다의 어코드도 무선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뭔가 단점으로 꼽자면은 기본적인 내비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원래 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보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폰 프로젝션을 실행을 시켜놔야 돼요. 요거는 조금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요즘 분들이 거의 다 폰 프로젝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지금은 또 전기 모터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로만 순수하게 주행할 때에는 이렇게 초록 색깔로 아이콘을 표시해주고 지금은 엔진 동력을 끌어다 썼다가 다시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엔진으로 구동이 되었을 때 실제로도 조용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스피커로도 뭔가 좀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파워트레인이 조용해서 그런지 외부 소음 유입이 좀 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거든요. 눈 왔다가 갑자기 비로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노면이 조금 젖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로드 노이즈가 조금 울려 퍼지긴 합니다. 그리고 어코드가 특히나 시트 포지션이 낮습니다. 얘가 패스트백 스타일의 세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땅에 붙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노면의 사운드라든지 이런 잡소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리는 타입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광각 거울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광각 거울들이 수입차에 많이 달려 있긴 한데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 옆쪽에 사이드미러 있잖아요. 이게 광각이 너무 갔어. 그러니까 적당히 광각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줌을 팍 당겨놔가지고 뒤에 있는 차량이 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좁은 구간 주차 있잖아요. 진짜 막 깻잎 한 장 차이로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이게 너무 광각이다 보니까 이 보여주는 면적이 좁아서 주차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정말 불편하면은 미러 같은 경우는 싸제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차량을 샀잖아요. 그랬으면 이 미러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살짝은 이질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제가 3일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고 또 어제는 또 시승 행사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얘는
생긴 거답게 무난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가 특출난 건 없는데 그렇다고 뭐 하나가 빠지는 것도 없어. 뭐랄까 그 오각형에 가까운 그런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만큼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일단 외관적인 디자인에서 오는 무난함이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는 너무 독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디자인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혼다 어코드는 진짜 무난해요. 너무 무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신차를 샀는데 뭔가 구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무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창성이 조금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이 차를 소유했을 때에도 시대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점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면은 지금 되게 화사한 그레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레이보다는 베이지에 가까운 시트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코드 같은 경우는 이 실내 내장재를 봤을 때 소재도 굉장히 다양한 게 쓰였고 또 디테일의 마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면은 이 스티치 같은 경우도 특수 공법으로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미엄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 있잖아요. 비스포크 방식으로 막 주문해서 막 차를 뽑는 거, 뭐 벤틀리 이런 차량들은 진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정말 퀄리티가 마감이 깔끔한데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브랜드의 대중적인 차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의 마감,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이게 일제 감성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제 제품들 보면은 진짜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어코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클러스터가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인터페이스에 내 차하고 연동이 돼서 뜹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디테일이거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까지 표현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뭐 깜빡이 정도는 표현해주는 브랜드가 그래도 있긴 한데 아니 이거는 진짜 디테일의 끝판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깜빡이도 한번 이렇게 켜볼게요. 깜빡이 이렇게 키면 또 깜빡이도 연동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애니메이션이 작을지언정 표현해주는 범위는 상당히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어벤트의 이렇게 레버 같은 경우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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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도 진짜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운드와 촉감, 움직임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는 뭔가 옵션이 조금 부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방부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열선은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여기 메모리 시트도 이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웬만한 옵션들은 또 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어코드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가격이 5,3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 어코드는 이제 가솔린 모델도 따로 있거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연비가 막 그럴싸하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연비를 중요시 여긴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좋긴 한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동급 수입차를 보더라도 특히 이제 독일차 같은 경우는 풀 하이브리드가 거의 없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풀 하이브리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중형 세단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모든 파워트레인을 다 시승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 주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연비도 가솔린과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비교했을 때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말 좋다고 하긴 했지만 내 거주지에 이 완속 충전기가 없으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전기차 충전소를 보면은 거의 다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없어요. 다 완속을 충전합니다. 그래서 그 완속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 좀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내 집에 물론 완속 충전기가 있으면 너무 좋긴 하지만 없다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차라리 그냥 가솔린을 타세요. 비싸게 플러그인 사지 말고. 근데 거기서 나는 연비적인 기대를 가지고 싶다 했을 때 가장 좋은 파워트레인이 풀 하이브리드인데 수입차 중에서도 가장 국내에 인기가 많은 독일차 같은 경우는 풀 하이브리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다른 브랜드를 좀 찾게 되는데, 사실 도요타라든지 렉서스 아니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혼다, 이런 일본 브랜드들은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동급 대비로 봤을 때에도 연비가 실제로 잘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으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처럼 모터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투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속에서 주행했을 때 막히는 길에서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름을 거의 안 먹습니다. 제가 트릭 컴퓨터를 좀 늦게 세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170km를 주행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200km 이상 타긴 탔는데 제가 연비 리셋을 못해가지고 아무튼 연비 리셋을 한 다음에 17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막히는 길을 좀 더 많이 가긴 했어요. 막히는 길을 한 7, 그리고 고속도로를 3, 그 정도 갔을 때 연비가 이렇게 19.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6.7km라고 하는데요. 훨씬 잘 나오죠, 19km면은. 그리고 적절하게 고속주행과 일반적인 막히는 주행을 했을 때에는 연비가 리터당 20km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차급이 작은 차들 있잖아요. 소형급에서는 그 정도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중형 세단에서는 이 정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앞자리 2가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타본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앞자리 2가 나왔던 차가 니로 하이브리드가 있었고, 또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싼이랑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진짜 발끝 신공을 펼쳤을 때 20km가 나오고, 보통적인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20km까지는 안 나왔어요. 한 18에서 19, 얘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얘는 중형이고, 또 이제 세대 변경이 되면서 거의 준대형급으로 차체가 커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탔을 때에도 얘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차체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좁은 곳에서는 살짝 그냥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의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자리가 2가 나온다, 연비가. 요거는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요거는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연비 하나만으로도 사도 괜찮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km 이상 주행을 했는데, 지금 이게 계기판, 이 주유 계기판은 아마 카메라에 안 나올 텐데 한 칸 썼어요. 기름을 안 먹습니다. 예, 기름은 뭐 그냥 을에 있는 것 같고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앞차의 매연을 약간 그릴이 빨아들여 가지고 앞차의 기름으로 살짝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가 바로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무 말인가? 대신 지금 공사 중인 도로라 가지고 난리가 나 있거든요. 이런 데를 갔을 때에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합니다. 그래서 노면을 읽어주는 정도가 좀 세게 오긴 하는데, 얘가 지금 19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에도 휠이 되게 크고 타이어가 되게 폭이 얇거든요. 그러니까 편평비가 좁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타면은 막상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에서 너무 좋죠. 중형 세단이 가지고 있는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노면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곳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좀 신경적으로,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터널 안, 다리 안을 나왔을 때에도 윈드 노이즈는 생각보다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코드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 개수가 12개인가 1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보스 브랜드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많긴 한데, 어코드에 들어가는 보스 사운드는 뭔가 상위 레벨의 스피커를 넣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령 스피커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 베이스 음이 굉장히 우렁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그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거 성악 있잖아요. 제일 낮은 음이 진짜 샤프하면서도 깔끔하게 들려요.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인 보스 사운드와 비교했을 때 베이스 우퍼 사운드가 은은하게 깔끔하게 울려 퍼져서 그런지, 와, 진짜 이 노래랑 함께하는 드라이빙을 즐긴다면은 더없이 행복한 주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지금 터널 아닌데 이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요. 아니, 요즘 앰비언트 라이트 없는 차들 보기 드물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내 감성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 다 있는 옵션 들어가 있고 무난한 디자인에 이런 디테일 퀄리티의 마감 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무난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랄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좀 튀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뭔가 화려하고 좀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뭐가 없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왜 안 넣어줬을까요? 살짝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쪽에 되게 독특한 기미계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 요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앰비언트 라이트 넣어놨으면 되게 예뻤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BMW 브랜드들이 이 센터 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음각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런 체크 패턴을 넣어놨는데 그 위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쏴줘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이 어코드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 센터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무드 램프를 은은하게 내려줬더라면 조금 더 실내 감성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여기 상단을 제외하면은 모듈이 다 이렇게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가죽의 사용 빈도가 제법 많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디지털 키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키가 유독 조그맣지 않나요? 실제로 만졌을 때에도 되게 조그매서 뭔가 이거 장난감 아닌가, 너무 조그매서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도 이 스페어 키가 들어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혼다의 차량들은 이 스마트 키가 굉장히 큐트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루프 소재는 일반적인 패브릭 같은 소재에 선루프도 달려있고 또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 차량을 탔습니다. 요즘 선글라스 케이스 있는 차 거의 없거든요.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혹 가다가 이렇게 햇빛 비칠 때 선글라스를 쓰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긴 하는데 그랬을 때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으면 막 암레스트 막 뒤적거리고 막 글러브 박스 뒤적거리고 아니면 도어 트림 뒤적거려가지고 막 우당탕탕해서 써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뭔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듭니다. 옛날 차들은 선글라스 케이스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다 뭐 틴팅, 그러니까 이 썬팅을 다 좀 진하게 하기 때문에 잘 안 쓰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한정이지 옆나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뒷자리를 제외한 앞자리, 그러니까 윈들실드와 일렬 쪽에는 썬팅을 못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조금 독특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차들이 다 까맣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윈도우가 다 까맣다. 누가 보면은 마피아의 차인 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틴팅을 굉장히 까맣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 자체가. 근데 사실 제 차만 하더라도 이 국민 틴팅 농도 있잖아요. 30, 50. 저도 그렇게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생활 보호에 좋긴 하지만 진짜 어두운 야간에 특히 산간지방 갔을 때 막 가로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둡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진 젊어서 괜찮지만 제가 만약에 뭐 나이를 먹어가지고 한 60, 70살이 됐어. 뭐 그때도 운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뭐 시력이라든지 청력, 반응 속도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막 50, 60까지 운전을 할 것 같으면은 틴팅을 최대한 옅은 걸로 할 것 같긴 해요. 안전을 위해서. 아, 그리고 요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센터 쪽에 보면은 E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랄까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싶을 때 누르면 됩니다. 다만 요거는 배터리 게이지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배터리 게이지가 너무 안 차 있으면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눌러보면 지금은 EV 모드거든요. EV 모드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냥 전기차처럼 엔진 구동 없이 전기로만 구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막히는 길에서는 전기차처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EV 모드로만 주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엔진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연비가 높아진다. 기름을 고루 안 먹는다. 근데 진짜 제가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3일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는데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사잖아요? 그럼 진짜 주유소 갈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막 기름 넣는 방법 까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하도 많아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연비 잘 나오는 차들 타면은 기름 넣는 법을 까먹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넣었지? 이러고 세팅 잘 못하고
그리고 지금 살짝 안 막히는 도로라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에는 또 굉장히 날렵하게 잘 치고 나가줍니다. 드라이버 모드 간에 따라서 성향 차이가 조금 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좋은 게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싹 달리면은, 물론 엔진으로 쓰기 때문에 기름을 먹긴 하지만 그만큼 차지가 찹니다. 배터리 게이지가 쑥쑥 차요. 그럼 또 EV 모드 주행을 했을 때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파워트레인인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오는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마다 그냥 하이브리드를 살걸 이런 후회가 계속 듭니다. 막상 저는 연간 주행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2차, 저차 계속 타니까. 근데 막상 제 자차 같은 경우는 연에 딱 1만 킬로 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000킬로 정도를 탑니다. 근데 그 정도밖에 안 타는데 하이브리드 타면은 이 차값을 상쇄하는 기간이 정말 길어지거든요. 차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10년 가까이 되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가솔린 타다 해서 탔는데, 막상 또 연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유소를 자주 가게 되고, 주유소를 자주 가게 되면은 카드값이 점점 올라가고, 그런 자잘자잘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뭔가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연간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강추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